트럼프 한국 압박이 시작됐습니다. 백악관 집무실에서 트럼프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한국 배가 혼자 움직이다 박살났다. 미국 배는 아무것도 안 당했다. 세계 기자들이 굳었습니다. 수십 개 동맹국 중에 트럼프가 이름을 부른 건 한국 하나였습니다. 왜 한국이었을까요? 그 답이 43%라는 숫자에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5월 4일 밤 8시 40분이었어요. 선원 24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한국인 6명을 포함해서요. 4시간 동안 불이 탔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어요. 다른 화면에는 트럼프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속보 자막이었습니다. HMM 나무, 호르무즈 해협 폭발 화재, 한국 해운사 선박이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오말코아이낭 인근 해역에 정박 중이던 배에서 기관실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5월 4일 밤 8시 40분이었어요. 선원 24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한국인 6명을 포함해서요. 4시간 동안 불이 탔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어요. 다른 화면에는 트럼프가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그 사건이 이란의 공격이라고 했습니다.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그는 확신하는 눈빛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한국도 이 작전에 합류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저는 화면 앞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트럼프 한국 압박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 이 말 한마디가 전부를 알려줬거든요. 당시 호르무즈 해협 상황은 이랬습니다. 이란과 미국의 전쟁이 시작된 뒤 이란은 해협에 봉쇄를 선언했습니다. 전 세계 원유 해상 수송량의 약 20%가 지나는 길목이 막혔어요. 이란의 공격으로 갇힌 상선이 1,550척이 넘었고 선원만 22,500명이 발이 묶인 상태였습니다. 그 안에 한국 선박이 26척 있었어요. 트럼프는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프로젝트 프리덤을 시작했습니다. 미군 병력 1만 5천 명, 항공기 100대 이상을 투입해 상선들이 해협을 통과할 수 있게 호위하는 작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전이 시작된 첫날 한국 배가 폭발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그리고 노트에 숫자 하나를 적었습니다. 트럼프가 언급한 숫자였습니다. 한국은 호르무즈로 석유의 43%를 조달한다고 했거든요. 저는 그 숫자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사실 43%는 낮게 잡은 겁니다.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90% 이상이 이 해협을 통과합니다. 중동산 원유 의존도만 71%예요. 한국이 쓰는 에너지의 81%가 수입 화석연료이고요. 경제협력개발기구 37개 회원국 가운데 원유 의존도 1위가 한국입니다. 저는 이 숫자들을 28년 동안 봐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한국은 선택지가 없습니다. 따를 수밖에 없어요. 해협이 막히면 한국 주유소 기름값이 오릅니다. 공장이 멈춥니다. 경제가 흔들립니다. 정치가 요동칩니다. 한국 지도자 어느 누구도 그 상황을 버틸 수 없어요. 미국이 따라오라 하면 한국은 결국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게 제가 28년 동안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새 문서를 만들었어요. 제목을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한국 압박, 한국의 선택지와 미국 동맹 전략에 관한 분석. 경력의 마지막 대형 보고서였습니다. 퇴직 전 마지막으로 남길 분석이었어요. 한국은 따른다. 그게 이 보고서의 결론이었습니다. 저는 자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부터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다른 일이 하나씩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워싱턴 DC 펜타곤 인근 카페에서 저는 동료를 기다렸습니다. 레이철 번스였어요. 국무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분석관으로 저보다 10년 선배였습니다. 중동과 아시아를 모두 꿰는 사람이었어요. 레이철이 들어오자마자 물었습니다. 어젯밤 나무호 뉴스 봤어요? 봤죠, 당연히. 마크, 솔직하게 물을게요. 한국이 따를 것 같아요?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당연하죠. 선택지가 없잖아요. 원유 95%가 거기서 오는데 배 26척이 갇혀 있는데 한국이 뭘 어쩌겠어요. 레이철은 잠깐 저를 봤습니다. 고개를 약간 기울이는 표정이었어요. 그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레이철이 그런 표정을 지을 때는 보통 제가 뭔가를 놓쳤다는 뜻이거든요. 208일치 비축유 알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발표한 수치였어요. 정부 비축유 7,640만 배럴에 민간 비축유 7,380만 배럴, 3개월 안에 추가 확보 예정 물량까지 더하면 합산 208일치라고 했습니다. 반년이 넘는 분량이에요. 그래서요, 208일 버티면 뭐가 달라져요? 봉쇄가 풀리기 전까지는 결국 미국한테 송 벌려야 하잖아요. 아니면 다른 루트를 뚫을 수도 있잖아요. 저는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솔직히 그랬어요. 레이철, 중동이 지금 미국 눈치 보는 판에 한국 특사 한 명이 나타난다고 원유를 줘요? 카자흐스탄이요? 오만이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레이철이 웃었습니다.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은 웃음이었어요. 저는 그게 별로였습니다. 오후에는 펜타곤 쪽에 연락이 있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이 공개 브리핑을 한다는 소식이었어요. 저는 자리를 잡고 들었습니다. 브리핑룸 화면에 합참의장 케인 장군이 나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이후 이란은 상업 선박을 9차례 공격했습니다. 컨테이너선 2척을 납포했어요. 미군도 최소 10회 공격을 받았습니다. 숫자가 쌓이고 있었습니다. 이란 고속정 7척을 미군이 격침했다는 발표도 나왔어요. 해협 남쪽에 강화 보안구역이 설정됐다는 설명도 나왔습니다. 헤그세스는 이 작전이 방어적이고 한정적이라고 했지만 화면 속 지도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군사 구도였어요. 그리고 헤그세스는 이름들을 불렀습니다. 한국, 일본, 호주, 유럽 동맹국들. 그러길 바란다. 한국이 더 나서주길 바란다. 한국이 가장 먼저였습니다. 저는 메모를 했어요. 왜 한국이 제일 앞에 나왔을까? 43%, 26척. 한국이 이 해협에 가장 많이 묵길 있는 나라 중 하나니까요. 브리핑이 끝나고 저는 걸어 나왔습니다. 국무부 쪽으로 천천히 걷다가 잠깐 멈췄어요. 한국 청와대 발표가 뜨고 있었습니다. 국내법 절차를 감안해 검토 중. 저는 다시 걸었습니다. 역시 그렇지. 검토 중이라는 말은 시간 끌기지만 결국 따라오는 거예요. 28년 동안 그 패턴을 봐왔습니다. 미국이 요구하면 한국은 검토하고 검토하다가 결국 움직입니다. 이번에도 그럴 거예요. 사무실로 돌아오니 레이철한테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마크, 강훈식이 내일 비행기 탄대요. 중앙아시아 쪽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저는 잠깐 화면을 봤습니다. 강훈식은 한국 청와대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에요. 그가 직접 비행기를 탄다는 건 비서진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카드를 쓴다는 뜻입니다. 중앙아시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카자흐스탄이겠죠? 원유가 나오는 나라이긴 하지만 파이프라인 구조가 복잡하고 대량 공급이 가능한 나라가 아닙니다. 상징적 행보 정도겠죠? 보고서 초안을 다시 열었습니다. 2페이지를 쓰다가 멈췄어요. 뭔가 한 줄이 자꾸 걸렸습니다. 제가 쓴 문장이었어요. 한국은 에너지 주권이 없다. 따라서 외교 주권도 제한적이다. 28년 동안 그렇게 분석해왔습니다. 그런데 레이철의 그 표정이 자꾸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포토맥 강이 보였습니다. 아직 낮이었는데 강이 조용했어요. 저는 한참 그 강을 바라봤습니다. 강훈식이 어디로 가는지, 빈손으로 돌아올 건지, 그건 아직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트럼프가 돌아섰습니다. 5월 5일이었습니다. 트럼프가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이 화면을 가득 채웠어요. 프로젝트 프리덤을 단기간 중단한다. 이란과의 협정이 최종 타결될 수 있는지 지켜보겠다. 저는 그걸 3번 읽었습니다. 이틀 전 한국도 참전하라고 소리치던 사람이 갑자기 협상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단 해상 봉쇄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었어요. 저는 커피를 들고 창가로 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머릿속으로 정리했어요. 트럼프가 선회한 건 약해진 게 아닙니다. 압박 방식을 바꾼 거예요. 군사작전을 잠깐 멈추고 협상 테이블을 열어서 이란이 먼저 손을 내밀도록 유도하는 거죠. 봉쇄는 그대로니까 이란 경제는 계속 조여들고요. 전형적인 최대 압박 전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한국은 계속 갇혀 있는 거예요. 26척이 해협 안에 있는 한 한국은 미국 말을 외면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다시 자리에 앉아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그날 오후 백악관 쪽에서 다시 브리핑 소식이 왔습니다. 공개 브리핑이 아닌 비공개 세션이었지만 저는 참석 명단에 이름이 올라 있었어요. 싱크탱크 선임연구원 자격으로요. 브리핑룸에 들어서니 낯익은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안보 분석가들, 전직 외교관들, 방산 쪽 사람들이 뒤섞여 있었어요. 저는 중간쯤 자리를 잡았습니다. 발표자가 지도를 펼쳤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었어요. 미군이 설정한 강화 보안 구역이 빨간 선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유도 미사일 구축함 배치 위치, 항공기 어무 구역, 이란 고속정 격침 지점들이 점으로 찍혀 있었어요. 현재 해협 내 대기 선박 1550척 이상, 선원 22,500명. 숫자가 나올 때마다 브리핑룸이 조용해졌습니다. 이란이 사전 승인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자국 영해를 지나는 선박은 이란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말이 나오자 저는 등줄기에 뭔가 서늘한 게 흘렀습니다. 사전 승인제. 해협을 지나려면 이란한테 허락을 받으라는 거였어요. 그 허락을 받으려면 대가가 있을 테고요. 통행료.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떠올랐다 사라졌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저는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5월 초 워싱턴 DC의 저녁 공기가 조금 서늘했어요. 근처 카페에 들어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레이철이었어요. 강훈식이 카자흐스탄 들어갔대요. 그래서요? 나자르바예프 대통령 면담이 성사됐다는 얘기가 나와요. 최고위급이에요. 저는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카자흐스탄 대통령 면담이라면 작은 신호가 아니에요. 하지만 여전히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레이철, 그래봐야 상징이에요. 카자흐스탄이 실제로 얼마를 줄 수 있겠어요? 파이프라인도 복잡하고 물량도 얼마 안 됩니다. 한국이 발이 묶여 있다는 걸 보여주는 행보지 돌파구가 아니에요. 레이철이 잠깐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마크, 그 나라 사람들 직접 상대해 본 적 있어요? 없었습니다. 저는 중동과 동남아시아가 주요 업무였어요. 한국을 직접 상대한 건 거의 없었습니다. 분석 대상이었지 협상 상대가 아니었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길 건너 서점 유리에 제 얼굴이 비쳤어요. 잠깐가 그 얼굴을 봤습니다. 트럼프 한국 압박이 시작된 지 48시간이 지났습니다. 제가 세운 분석 틀은 아직 흔들리지 않았어요. 한국은 원유 의존국입니다. 에너지가 무기가 되면 따를 수밖에 없어요. 강훈식이 카자흐스탄에 갔다 해도 그게 근본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저는 카페 냅킨에 메모 하나를 적었습니다. 강훈식 귀국 일정 확인할 것, 빈손인지 아닌지. 그게 보고서의 마지막 검증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또 다른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카자흐스탄 정부 고위 인사가 현지 언론에 한마디를 했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예방을 직접 수락한 나라는 현재까지 한국이 유일합니다. 저는 그 문장을 2번 읽었습니다. 3번 읽었어요. 한국이 유일하다. 여러 나라에서 특사를 보내는데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직접 만난 나라가 한국뿐이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저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카페를 나서며 외투 깃을 세웠습니다. 바람이 생각보다 차가웠거든요. 포토맥 강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었습니다. 보고서 결론은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손이 냅킨을 쥔 채 잠깐 멈췄어요. 뭔가 제가 계산에 넣지 않은 변수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1800만 배럴이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고 잠깐 화면에서 눈을 뗐습니다. 다시 봤어요. 숫자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강훈식 특사가 카자흐스탄에서 원유 1800만 배럴 확보에 합의했다는 보고서가 국무부 내부 채널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5월 7일 오전이었어요. 저는 싱크탱크 사무실 서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나와 자료를 찾고 있었거든요. 서가에서 카자흐스탄 에너지 인프라 보고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2023년에 제가 직접 검토한 자료였어요. 카자흐스탄의 원유 수출 가능량, 파이프라인 구조, 주요 항구까지의 거리. 저는 손가락으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800만 배럴이 가능한 나라인가?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카자흐스탄은 산유국이에요. 탱기스, 카샤간 같은 대형 유전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운송이에요. 카자흐스탄 원유의 상당 부분이 러시아를 통과하는 파이프라인으로 나갑니다. 한국까지 오려면 복잡한 우회 경로를 써야 해요. 그런데 해냈다는 겁니다. 저는 보고서를 서가에 다시 꽂았습니다. 생각을 정리하려고 사무실 복도를 한 바퀴 걸었어요. 복도 끝 창문에서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직이에요. 1800만 배럴이 크게 들리지만 한국이 한 달에 쓰는 원유가 약 7천만 배럴이 넘습니다. 한 달치도 안 되는 물량이에요. 게다가 비축유 208일치는 따로 있어요. 이건 추가 확보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아닙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동료 짐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카자흐 1800만 봤어요? 어떻게 봐요? 짐의 답이 금방 왔습니다. 봤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닌 것 같아요. 강훈식이 5만으로 간대요. 저는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5만. 5만은 호르무즈 해협 바깥에 있는 나라입니다. 호르무즈가 막혀도 오만 항구에서는 선박이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오만은 이란과 외교 관계가 살아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미국 압박과 이란 위협 사이에서 독자적인 외교 라인을 유지하는 나라예요. 한국이 거기로 간다는 건 단순히 원유를 사러 가는 게 아닐 수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바깥에 나무 한 그루가 보였어요. 5월 초 워싱턴 DC 나무들은 이제 막 잎이 다 펴진 상태였습니다. 연초록색이었어요.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트럼프 한국 압박이 시작된 게 5월 4일이었습니다. 지금이 7일이에요. 사흘 만에 한국은 카자흐스탄을 뚫었습니다. 오만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청와대는 여전히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상한 그림이었습니다. 검토 중이라고 하면서 외교관은 이미 뛰고 있어요. 레이첼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2번 울리고 받았어요. 레이첼, 강훈식이 오만 간다는 거 알아요? 알죠. 사우디도 갈 것 같아요? 레이첼이 잠깐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크, 제가 어제 서울 쪽 소식 하나 들었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먼저 연락이 왔대요. 한국한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창밖 나무를 봤습니다. 바람에 연초록 잎들이 조용히 흔들렸어요. 사우디가 먼저 연락을 했다고요? 그렇다는 얘기가 있어요. 확인된 건 아닌데. 저는 전화를 끊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랍에서 노트를 꺼냈어요. 손으로 직접 적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노트북 화면보다 손으로 쓰는 게 생각이 더 잘 정리될 때가 있거든요. 적었습니다. 카자흐스탄 1800만, 오만 협의 중. 사우디 먼저 연락? 사우디가 먼저 연락을 했다면 이건 압박에 끌려다니는 그림이 아닙니다. 사우디가 한국에 먼저 손을 내밀었다는 건 한국이 사우디한테 필요한 무언가가 있다는 뜻이에요.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28년 동안 이런 패턴을 본 적이 있었던가? 미국이 압박하는 상황에서 동맹국이 조용히 독자적으로 에너지 루트를 여는 경우, 그것도 사흘 만에요. 유럽은 못했습니다. 일본도 못했어요. 일본 원유 96%가 중동에서 오는데 일본 3대 해운사는 호르무즈 운항을 이미 중단했습니다. 이란한테서 통항금지 연락을 받고는 선박을 모두 빼버렸어요. 한국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아직 말로 정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보고서 초안을 열어봤어요. 2번째 소결론 단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은 독자적 에너지 외교 역량이 제한적이다. 저는 그 문장 앞에서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그 문장 옆에 물음표를 하나 달았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날은. 아직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오만에서 숫자가 나왔습니다. 500만 배럴이었습니다. 나프타도 최대 160만 톤이었어요. 저는 리야드 주재 미국 대사관 회의실에 있었습니다. 중동 에너지 상황 점검차 파견된 자리였어요. 분석가 5명이 테이블을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짐이 앞에 서서 화면을 넘겼어요. 강훈식 특사, 오만에서 500만 배럴 및 나프타 160만 톤 확보 합의. 테이블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숫자를 머릿속으로 더했습니다. 카자흐스탄 1800만에 5만 500만, 2300만 배럴이에요. 한 달치를 넘기기 시작하는 물량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직 고개를 저었습니다. 5만 500만은 큰 숫자가 아닙니다. 오만의 하루 원유 생산량이 약 100만 배럴인데 그중 얼마를 한국에 주겠다는 건지 구체적인 수치가 불분명해요. 그리고 오만 원유도 결국 배로 날라야 하는데 이란이 호르무즈 주변 해역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만 항구가 얼마나 안전한지도 모릅니다. 드론 공격을 받은 푸자이라항 사례도 있었거든요. 합리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버텼어요. 짐이 화면을 다시 넘겼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화면에 숫자가 나왔습니다. 2억 배럴. 저는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에 최우선 공급을 약속했습니다. 4월에서 5월 사이 홍해 대체항만을 통해 5천만 배럴을 먼저 보내고 연말까지 총 2억 배럴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회의실 안 5명 중 3명이 동시에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최우선 공급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다른 나라보다 먼저 준다는 겁니다. 사우디가 공급 조정을 할 때 한국을 1순위로 배정하겠다는 약속이에요. 저는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리야드 대사관 건물 밖으로 사막 특유의 뿌연 하늘이 보였습니다. 한낮인데 햇빛이 하얗게 번졌어요. 사우디가 한국한테 최우선이라는 말을 한다는 건 사우디가 한국을 전략적 파트너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냥 원유 사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한국인가? 저는 그 질문을 속으로 삼켰습니다. 아직 말할 준비가 안 됐어요. 짐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카자흐스탄 1800만, 5만 500만, 사우디 2억 배럴에 카타르와의 협의분까지 더하면 한국이 이번 특사 파견으로 확보한 원유가 연말까지 총 2억 7,300만 배럴입니다. 숫자가 화면에 크게 떴습니다. 2억 7,300만 배럴. 저는 그걸 보고 잠깐 숨을 참았습니다. 한국이 1년에 쓰는 원유 총 수입량에 맞먹는 물량이었어요. 호르무즈 봉쇄가 시작된 지 2달이 안 됐는데 한국이 대체 수입선으로 1년치에 가까운 물량 확보에 합의를 마쳤다는 겁니다. 누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군함 없이요. 그 말이 회의실에 잠깐 떠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회의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가 서늘했어요. 대사관 건물 에어컨이 세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숫자들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머릿속으로요. 한국이 트럼프 한국 압박에 정면으로 하겠다 혹은 안 하겠다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청와대는 여전히 검토 중이에요. 그런데 그 사이에 2억 7,300만 배럴이 확보됐습니다. 네 개국이었어요. 카자흐스탄,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저는 합리화를 시도했습니다. 이건 에너지 위기 대응이지 외교적 돌파가 아닙니다. 원유 안 사면 경제가 무너지니까 어쩔 수 없이 뛴 거예요. 트럼프 압박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일단 버티면서 시간을 벌고 있는 거예요. 결국엔 미국 요구를 수용하든지 협상을 하든지 할 겁니다. 그 합리화가 얼마나 약한지는 저도 알았습니다. 그래도 붙잡았어요. 복도 끝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쪽으로 걸어갔어요. 대사관 옥상에 서면 리야드 시내가 보입니다. 저 멀리 사막이 시작되는 경계가 보이고요. 옥상 문을 열고 나오자 열기가 먼저 왔습니다. 5월 리야드는 낮 기온이 40도를 넘어요. 두 발자국 나오는 것만으로 등에 땀이 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난간에 손을 짚었습니다. 손바닥이 달궈진 금속에 닿는 순간 살짝 뜨거웠어요. 저 멀리 사막 쪽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모래 냄새가 조금 섞인 바람이었어요. 그 바람을 맞으면서 저는 처음으로 이 질문을 입 밖에 냈습니다. 혼자였으니까요. 한국이 어떻게 이걸 한 거지? 답은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입 밖에 낸 것만으로도 뭔가 달라졌습니다. 보고서 결론이 맞다고 확신하는 사람이라면 그 질문을 입 밖에 낼 필요가 없었을 테니까요. 저는 난간에서 손을 뗐습니다. 다시 계단을 내려갔어요. 회의실로 돌아오니 짐이 혼자 남아 노트북을 보고 있었습니다. 마크, 이달 한국 중동 원유 의존도 나왔어요. 얼마요? 56%요. 평소보다 15%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지 않고 그냥 서서 그 숫자를 들었습니다. 71%에서 56%였습니다. 2달 만에요. 한국이 대체 수입선을 빠르게 가동하면서 중동 의존도가 눈에 띄게 낮아진 거예요. 군함 없이요. 아까 그 말이 다시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저는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짐, 저 내일 일정 어떻게 돼요? 두바이 쪽으로 이동이에요. 항구 상황 직접 확인하는 거요. 두바이. 나무호가 예인돼 들어간 항구였습니다. 한국 선원들이 타고 있었던 그 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방끈을 어깨에 걸었어요. 아직 보고서 결론을 바꿀 생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옥상에서 나온 그 질문이 가방 안에 같이 담겨 따라오는 것 같았어요. 한국이 어떻게 이걸 한 거지? 두바이 항구는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5월 8일 오전이었어요. 저는 두바이 제베랄리 항구 쪽 도로를 걸었습니다. 열기가 아스팔트 위에서 아지랑이처럼 피어올랐어요. 선글라스를 꺼내 쓰고 천천히 부두 방향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나무호가 저기 있었습니다. 저반 시설 안쪽에 예인제 들어온 상태였어요. 배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벌크선이니까요. 기관실 쪽 선체에 그을리는 적이 외벽에 남아 있었어요. 연기에 그을린 검은 자국이 선체를 따라 길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저는 부두 난간 앞에 섰습니다. 바다 냄새와 기름 냄새가 섞여서 올라왔어요. 항구 특유의 냄새였습니다. 한국인 6명이 저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두바이 어딘가에 있겠죠? 한국 정부가 숙소를 마련했다는 보도가 나왔으니까요. 다들 무사하다고 했지만 4시간 동안 배에서 불이 탔습니다. 무섭지 않았을 리가 없어요. 그 선원들한테 트럼프 한국 압박이 어떻게 들렸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배 안에서 불을 끄고 있는 동안 미국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혼자 움직이다 박살났다고 썼어요. 그게 맞든 틀리든 그 말은 거칠었습니다. 부두 쪽에서 바람이 불어왔어요. 땀이 식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뉴스 앱을 열었어요. 속보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해양수산부 5월 6일 기준 세 번째 한국 선박 홍해 안전 통과 완료. 사우디아라비아 얌부항에서 원유 적재 후 국내 운송 중. 세 번째였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지 않고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호르무즈가 막혔는데 홍해로 돌아갔어요. 사우디 얌부항에서 원유를 싣고 홍해를 지나 한국까지 가는 거예요. 거리가 더 멀고 운송 시간이 늘어나고 비용도 올라가지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요.
저는 부두에서 돌아서 걸었습니다. 항구 안쪽 대기구역 쪽이었어요. 거기 간이 모니터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항구 안전정보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화면이었어요. 그 화면 옆에 또 다른 화면이 있었습니다. 미국 방송 뉴스였어요. 앵커가 뭔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자막이 흘러갔어요. 미국 국무장관 루비오, 이란 전 공세 단계 종료 선언, 협상 국면 전환 확인. 저는 그 자막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루비오가 공세 단계가 끝났다고 했습니다. 트럼프가 프리덤 프로젝트를 일시 중단한 데 이어 이제 국무장관이 직접 전쟁 공세가 끝났다고 선언한 거예요. 협상 국면으로 넘어간다는 뜻이었습니다. 트럼프 한국 압박이 처음 나왔을 때와 지금이 다른 거였습니다. 처음엔 한국도 군함 보내라였는데 지금은 군사작전 자체가 협상으로 방향을 틀었으니까요. 저는 대기구역 의자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어요. 지금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은 이렇게 움직였어요. 트럼프가 소리치는 동안 청와대는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사는 이미 4개국을 끼고 있었어요. 2억 7,300만 배럴을 확보했습니다. 홍해로 3번 배를 보냈어요. 중동 의존도를 2달 만에 15%포인트 낮췄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공세를 멈추고 협상으로 넘어갔습니다. 저는 노트 위에 볼펜을 올려놓았습니다. 이 순서가 우연은 아닐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대체 루트를 확보하면서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실질적으로 낮아졌어요. 한국이 검토 중을 유지한 채 버티는 동안 미국은 협상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만약 한국이 처음부터 미국 말을 따랐다면 미국이 협상으로 선회할 이유가 하나 줄었을 거예요. 저는 볼펜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너무 멀리 간 추론일 수 있어요. 한국 하나 때문에 미국이 움직인 건 아니에요. 이란과의 협상 자체가 복잡한 변수들로 돌아가는 거니까요. 하지만 그 복잡한 변수들 중에 한국이 들어가 있다는 걸 저는 처음에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항구 쪽에서 갈매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날카로운 소리였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어요. 갈매기 2마리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가방 안에 보고서 초안이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가방을 열었어요. 인쇄해온 초안이었습니다. 손에 들고 첫 페이지를 봤어요. 한국은 에너지 주권이 없다. 따라서 외교 주권도 제한적이다. 그 문장 옆에 아직 물음표가 달려 있었습니다. 4장에서 제가 달아놓은 거예요. 이번엔 옆에 뭔가를 더 적으려다가 멈췄습니다. 손 안에서 볼펜이 잠깐 흔들렸어요. 지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날은요. 하지만 처음 이 문장을 썼을 때의 그 확신이 지금은 손끝에서 느껴지지 않았어요. 부두 위로 저녁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항구 조명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어요. 나무 선체 위로도 빛이 닿았습니다. 그을린 흔적 위로 항구 불빛이 길게 깔렸어요. 저는 초안을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일어서서 항구를 나왔어요. 두바이 거리는 저녁에도 뜨거웠습니다. 발밑 아스팔트에서 낮의 열기가 아직 올라오고 있었어요. 저는 숙소 쪽으로 천천히 걸었습니다. 내일 서울로 가는 일정이 잡혀 있었습니다. 한국 외교부 쪽 브리핑이 있었어요. 저는 그게 처음엔 형식적인 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어요. 직접 가서 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이걸 했는지, 숫자가 아니라 그 뒤에 사람들을요. 서울은 5월이었습니다. 용산 전쟁기념관 앞 광장에 섰을 때 바람이 먼저 왔어요. 한국의 5월 바람은 워싱턴 DC와 달랐습니다. 좀 더 가볍고 풀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외교부 브리핑은 오전에 끝났습니다. 예상보다 알찬 자리였어요. 숫자들을 다시 확인했고 담당자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들은 지쳐 있었지만 눈빛이 살아 있었어요. 2달 동안 뛰었던 사람들의 동 한 분닭 있습니다. 영호대 자시말라갑니다무다 이러고 미다룬 것습니다. 분들이 성우 진작하는 곳 심계단데. 영호대 이찜원 브리핑은 담당자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2달을 동감 춤춰가자 물어내 시펴겁했었어요. 슈랑 장적이 많더 둥롱 와싱턴 조리 총콩 얻으런 거. 종더 찌짜대 끝났습니다. 2달 동안 뛰었던 사람들이 막니다. 비복고 아닌 감첨이다 지곰. 묻어보다는제 부둠이라고 피남하겠답니다. 홍국은 다람곰 백엄에 써고 영호님 정 충처가 바리진 받는데요. 저는 정 축처장 공보, 브리핑은 정공벼쳐 설합니다. 이제에 동상을 송장 달아 브리핑이 받을 때 말홈을 만화내고 돈하고 이렇겠습니다. 절은 차라마니 준본드라 말을 고죠. 일은 잔정저만 저정 마칩니다. 부둠이라고면 비차 감자가 있지모는 첨정 다바제네였거집니다. 브리핑의 못정자는 이런 자말조본들을 단하고 있습니다.
영혼음 종정종과 청정자라 물이 확인했어요. 자시볼 모반들을 다시 송구름합니다. 부디비를 영충장하조가 도마가 있었습니다. 저는 축저정 본고 브리핑인 엄종과 벌어고 있었어요. 서울로 5월번들은 정정자리였습니다. 부른 점엔 보동계의 만장은 자랐습니다. 서울 5월 말은 못됐습니다. 예교부 브리핑은 지각가 있었어요. 서울의 모전에 항식절이 접버 맡겨 있었어요. 돈에 다시 암디대 다시 바버블러르 곤들을 다져갔습니다. 서울로 막무보부 저는 요러든 진분들을 맙니다. 서로 뭔거에 증구뼈 백엄에서 여거든들을 다져곤들을 서벗벗습니다. 영우는 봉종중과 부름바장은 달아무대어 정구 텅구맨 지제 이러두리가 충거가지가 아녔어요. 브로고보듬은 청정자리였습니다. 매교부 브리핑은 총정적으로 성겠습니다. 한국의 종가가 민도로 가벼있습니다. 브리핑이 만장은 못한 것하는 이마는 다시 봄 낫게 엎어집었어요. 이른든 보름분정 자곰의 만정이 있었어요. 브리핑에 못 뽑는 정과 동종과 전은들을 달아왔습니다. 서울을 마저 보고는 보라는 침다가 지니문 정정거. 서울의 예거를 몽고와 부름바저지를 정하가 모녀것입니다. 종정종과 진북에 많은 저 종궁가장우 있었어요. 보름반정과 자관하문 달거무 있었어요. 많은 전정이 무저마리어 다시아 있었어요. 종정종과 브리핑은 총정종과 좀 한저가지간 이러고 있습니다. 훈북 동보부 중정중들을 바정하는 보랐습니다. 이르부 많은 당작에 헝국에 답니다. 이르고 많은 자조만정의보 자람은 고비 쓰기 말 썼어요. 보둔 종정중과 보둔 과정을 바랍니다는 서울로 얻어가장한 전정이 있었어요. 부도부중과 친곰이 있었어요. 영우대 평적이 아니로지가 첨제같이마다 저는 조간부 그 대적이었어요. 사람적은 봉종중과 자곤바저 한데요. 이르고 브리핑이 많은 점이다 친정계 다람들이 둔져갔습니다. 동정종과 과시가 하자고 있어요. 대두고도 많은 종정 정저가 신정했어요. 기러문정 여고매고 그거너를 마주 마릅니다. 마지모를 멍고 저엄용은 정거 불이 비싸요. 저렴은 하나모 보지에요. 증정정거 보라는데요. 저보 많은 정거 있었어요. 영보든 이를 주고 자리단 브리핑에 맙니다. 천공위범증 갖고 정정정과 점아지라고 부대라고 써요. 우럽대들은 정정과 공복에 했었어요. 영 이를 주고 조림 자여드는데 오지를 건 박어대로고 자네 홍도구를 적고 썹니다. 정정정과 부름만이 다라니 고고입니다. 정정정과 이전은 다 적고 갔습니다. 중정정과 부름만이 동갑니다. 그른 정고 부름 아주곤 자답니다. 미애들은 정정는 이두는 바란들을 많은 점이다. 영우중동종과 정정 송저가 적왔어요. 그런 저고 많은 단정이 있었어요. 서맘 정성 못하는 묘기 헉시감이 있었어요. 영울은 증정 정당 이많은 바라무리가 브리핑이 받지마는 부보가 대르지로 치러정기다고 저엄도는 보부 처가무대들을 처녀고로 아팠습니다. 브리핑이 멋정 청정정었어요. 조공 그는 고중과 자식 부모가 지갔는데요. 지금은들은 동정종과 개문지마는 서로 다를 정정종과 불입니다. 영우등동 그동 조금 있었어요. 정정종과 저고받지만 들은데 이른 다리문 천모만 보고 불락었어요. 이르그 많은 정정중과 보등기 많은 정리다. 영우중동 충푼저가 왔어요. 모등 녹음이 있었어요. 이른 정우중과 친정정었어요. 부른정과 고교 꼈었어요. 동정종과 부리마를 정정종과 청저갔어요. 이른 그 보든 정정중과 부른 과정 있어요. 부른정과 더고 많은 정구 심가치마다 정정종과 정정정과 부리말이다. 브리핑이 만정은 부재에 지군모전은 당정이 있었어요. 보든정다 너는 정화곰이 있어요. 정정정과 구름과정 많습니다. 영우른 등과 보등기 바람들을 정정정과 청저갔어요. 종정정과 부리말을 다겨맞다. 보른일은 정정종과 청정정었어요. 순공동구 보리말이다. 이른 정호 정정정과 극이막 있는데 이르게 만정정어 모부줄은 총정정어를 불입에다. 선거 반정은 종정종고 차검열을 잠정증과 고감이 되는 이루부는 정정종과 정과 탐여무 있어요. 이른 정운 이마는 정정종과 종정정과 고감이다는 부른 마드정과 맞는 정었어요. 서울을 증정정과 미룬 많은 정호 유리그 많은 덩정고 중정정과 고감이다는 그럼 정과 만능 친정지질은 정무정고 이른 정과 비도르 이를치를 타지 않는데 종음종과 이를 정정정과 참어를지 맞는데
이른정과 보든정과 이르지를 타는 힘적장애목 많은 이른정과 이런 이룬 정정고 헝국의 바람 그리고 보고입니다. 이를 보든정과 정정정과 보든발에 집여 껐습니다. 송음동공 오부지핑이만 정정정과 두리빙은 별래요. 선거파라무중정고 자가모도 추계가 만년정과 영우들 담정정과 이런 정정정고 정고우르치지 가잔들은 이른정과 설엄도부 내거죽음 이룬정고 이른종정과 충정정어를 불암이다니마는 자무열직에 묻은정고 부두물은 부두미를 정정정검 있었어요. 이런증 정고 동가가 지가 잡전이 많은 정보 여무들을 장정정과 덩정정과 고검이다는 그롱정과 이러니만 보든벼고 죽음이라 이르중정과 청정정과 탐져가는데 이주 이르정과 정정정과 부르마니 보리핌은 흰정정과 덩정정과 총정정고 종정정과 정정정과 고검이다는 동정정과 만연 증정정과 종정정과 보리마듣다 동웅정과 보든정과 다거 지본이 있다. 이구 이런짐정과 상국을 지람이 있었어요. 이른정과 정정정과 보감이담이다. 지붐이 있었어요. 그러면 덩정정과 부리마리도입니다. 이고불은 덩정정과 종정정과 고감이다는 이르종과 가즈물정과 부리마리다. 요고미를 잔정정과 그리마리듭니다. 이론중울은 종정정과 보든보든 닥심이 있었어요. 이를중울은 정정정과 부름정과 이로문정과 고감이다. 이른중울은 동정정과 정정정과 통정정과 부리마디다. 이르주무든 정정정과 보검이다는 정이다고 저문정과 정정정과 부리마리듭니다. 정정정과 보든바는 증정정고 온정다계엄이다는데요. 서문문정과 초만조곰이 있었어요. 이르중구부정 이른증종무는 이르짐중 묻은 종정정과 종정정과 고감이다. 부른정과 이른중울은 정정 묻은 정정정고 이른정우 정정정과 청정정고 부른정과 이른중울을 덩정정고 정정정고 이른정우 정정정과 정정정과 고감이다. 어러톰이다 정정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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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임이다는 이른중고도 공정고 정정정과 많은 정정고 영호중동부든 통매박에 무져요. 어머곰이 있었어요. 이분호를 보보매치들을 정정정과 불임하디다. 부든부든 자검이다. 부든정과 무들처곰 영호줄 보보매치들을 정정정과 보름이다. 부른정과 덩정정과 부름하디다. 이르줌정과 한국오르치곰이다. 정정정과 정정정과 불임하디다. 부든부든 자거지곰 부든 처음 있었어요. 영호줄을 보봄에 청정정과 투감이다는 영호증정 정정고 부든부든 참여를지마는 점오 이른정과 보드마디아마는 이른정과 부드미로 정정정과 고감이다는 이른중정과 고감이다는 영 정문정과 홍국이 바라물이다. 이른중정과 부드미도 정정정과 부리마디다. 저어미를 정정정과 보감이다. 여거지를 정정정과 부리마디다. 여모중 거부무들을 정정정고 보리마디를 정정정고 심정정과 정정정과 부리마디다. 이무는 정정정과 부든벼고 주고 받은보디 이른중정과 정정정과 부리마디다. 영호중정과 정정정고 부든부든 장정과 이른중정과 부리마디듭니다. 그른정과 부리마디듭니다. 이른중과 부른부든 자자무디라 그른정 고정정과 모드리드라다. 종정정과 부리마디듭니다. 이른중정과 정정정과 부리마디다. 어베로입니다. 영우주를 동정정과 이르줌정고 부든미드 점정과 심정정과 정정정과 부리마디듭니다. 이르짐정과 청정정과 부리마디듭니다. 이르짐정과 부른부든정과 왔어요. 이르짐정과 부리마디듭니다. 정정정고 오비오고 있다. 이르짐중정과 부른부든 정정정고 이르짐중정과 부리마디드 이르짐중정과 동정정과 부리마디드 이르짐중 치구미다는 정고 이르짐중고 바드무부지름이다. 이르짐중고 부르마디듭니다. 이르짐중고 부리마디드 이르짐중고 부른부든 점정정과 고감이다. 담정정고 부든부든 정정정과 부리마디듭니다. 이르짐중중고 부든부든 정정정고 이르짐짐종과 부른부든 정정고 이른짐중고 정정정과 부리마디드 서울 눈빛이 살아있었어요. 2달 동안 뛰었던 사람들의 얼굴이었습니다. 오후 일정이 비었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려다가 발걸음이 전쟁기념관 쪽으로 향했어요.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가고 싶었어요. 기념관 안으로 들어가니 평일 오후라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한 전시관을 지나다가 안내원 한 분을 만났어요. 70대로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머리가 희었고 손이 거칠었어요. 저는 한국어를 잘 못합니다. 영어로 물었어요. 전쟁 이후 한국 경제 성장 전시 쪽이 어디냐고요. 그분이 영어로 답했습니다. 오래 쓰지 않은 영어였지만 또렷했어요. 저쪽이에요. 그런데 왜 궁금하세요? 저는 잠깐 고민하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지금 에너지 위기를 어떻게 버티는지 분석하고 있어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고 싶어서요. 그분이 저를 봤습니다. 잠깐 뭔가를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따라오세요. 전시관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1970년대 사진들이 벽을 채우고 있었어요.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서 있는 남자들이 보였어요. 작업복을 입었고 헬멧을 쓰고 있었습니다. 파이프 앞에서, 크레인 위에서, 떼약볕 아래서. 안내원이 사진 하나 앞에 멈췄습니다. 저도 여기 있어요. 저는 그 사진을 봤습니다. 수십 명의 남자들이 사막 한가운데 서 있는 사진이었어요. 안내원이 손가락으로 한 사람을 짚었습니다. 오른쪽 끝, 22살쯤 되는 얼굴이었어요. 1977년이에요. 사우디, 리야드 건설 현장이었습니다. 파이프 용접 일을 했어요. 낮 기온이 52도였습니다. 장갑을 끼면 안 됐어요. 용접봉을 제대로 잡으려면 맨손이어야 했거든요. 저는 그 손가락을 봤습니다. 지금 이분의 손이요. 손가락 마디마다 굳은 살이 박여 있었어요. 반세기가 지났는데도 그 손은 그때의 흔적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한 달 월급을 봉투에 넣어서 서울 어머니한테 붙였어요. 동생들 학비였습니다. 그렇게 3년을 있었어요. 저는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그 22살 얼굴을요. 트럼프 한국 압박이 시작됐을 때 저는 한국을 숫자로 갔습니다. 원유 의존도 71%, 호르무즈 통과 95%, 비축유 208일. 그 숫자들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에너지가 무기가 되면 한국은 따를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숫자들을 만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우디 사막 52도에서 맨손으로 파이프를 잡은 사람들이요. 그 월급을 봉투에 넣어 고향으로 붙인 사람들이요. 그 돈이 동생들 학비가 됐고, 그 동생들이 기술자가 됐고, 그 기술자들이 한국 에너지 산업을 일으켰습니다. 지금 강훈식 특사가 사우디에서 최우선 공급 약속을 받아올 수 있었던 건 한국과 사우디 사이에 그 50년의 신뢰가 쌓여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사진 앞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안내원이 말했어요. 그때 중동에 나간 한국 사람이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다들 그랬어요. 먹을 게 없어서 간 게 아니에요. 나라를 일으켜야 했으니까요. 그게 다였어요. 목이 잠깐 잠겼습니다. 저는 이 나라를 28년 동안 에너지 인질곡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틀렸습니다. 그 말이 입안에서 맴돌았어요. 속으로만 있었던 말이 이제 목 바로 밑에까지 올라와 있었습니다. 안내원이 다른 사진 쪽으로 가려다가 돌아봤어요. 많이 보고 가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안내원이 걸어가는 뒷모습을 봤습니다. 그 거친 손, 그 희끗한 머리. 52도 사막에서 맨손으로 파이프를 잡았던 22살이 이른이 넘어 이 기념관 안내원이 돼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보이셨습니다. 지금 이 글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가, 어머니가, 혹은 여러분 자신이 그 사막 어딘가에 있었을 거예요. 1970년대 중동 건설 현장에서, 혹은 고로공단 공장 불빛 아래서, 혹은 파독 탄광 막장 끝에서 한 달 월급을 봉투에 넣어 고향으로 붙였던 그 손들이요. 그 손들이 50년을 건너뛰어 오늘 강훈식 특사가 사우디 왕국문을 두드릴 수 있는 자격을 만들었습니다. 그 손들이 트럼프 한국 압박 앞에서 한국이 굴복하지 않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어요.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28년 동안 숫자만 봤어요. 숫자 뒤에 있는 사람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사진 앞에 한참 서 있었어요. 바닥이 차가웠습니다. 기념관 안은 서늘했어요. 밖에서 들어오는 5월 햇살이 전시관 유리창을 통해 비스듬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틀렸습니다. 혼자였으니까 소리를 낼 수 있었습니다. 낮은 목소리였어요. 28년 경력이 분석한 것이
이 한 장의 사진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숫자로는 설명되지 않는 게 있었어요. 52도 사막에서 맨손으로 파이프를 잡는 것, 한 달 월급을 봉투에 담아 고향으로 붙이는 것, 그것들이 만들어낸 50년짜리 신뢰를요. 그걸 저는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전시관을 나오는 발걸음이 들어올 때와 달랐습니다. 무언가 내려놓은 것처럼 가벼웠어요. 그러면서도 뭔가 커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비워내면 채워지는 게 있더라고요. 밖으로 나오니 5월 바람이 다시 왔습니다. 풀냄새가 섞인 바람이었어요. 저는 잠깐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지나가는 걸 느끼면서요. 워싱턴 DC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보고서 초안을 꺼냈습니다. 11시간 비행이었어요. 창밖은 어두웠습니다. 구름이라서 별이 보였어요. 저는 자석등을 켜고 인쇄된 초안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어요. 첫 페이지를 폈습니다. 제목이 있었어요. 트럼프 한국 압박, 한국의 선택지와 미국 동맹 전략에 관한 분석. 그리고 그 아래 두 번째 줄, 한국은 에너지 주권이 없다. 따라서 외교 주권도 제한적이다. 물음표가 달려 있었습니다. 제가 사장에서 손으로 달아놓은 거였어요. 저는 그 문장을 한참 봤습니다. 볼펜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했어요. 비행기 엔진 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옆좌석 승객은 자고 있었어요. 천천히 그 문장에 줄을 그었습니다. 지워지지는 않았어요. 줄을 그어도 글씨는 보였습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지워버리는 게 아니라 틀렸다는 표시를 남겨두는 거니까요. 28년이었습니다. 한국을 숫자로 봐온 시간이요. 원유 의존도, 비축일수, 해협 통과 비율, 그 숫자들이 진실이라고 믿었어요. 숫자 뒤에 사람이 있다는 걸, 그 사람들이 50년을 쌓아온 게 있다는 걸 저는 분석표 어디에도 적지 않았습니다. 전쟁기념관 안내원의 손이 생각났어요. 마디마다 굳은 살이 박인 그 손이요. 그게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였어요. 비행기가 흔들렸습니다. 약한 기류였어요. 창밖별들이 잠깐 흔들렸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고 눈을 감았어요. 트럼프 한국 압박의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머릿속으로요. 한국은 끝내 군함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검토 중이라는 말을 유지했어요. 그러면서 조용히 2억 7,300만 배럴을 확보했습니다. 홍해로 3번 배를 보냈어요. 중동 의존도를 2달 만에 15%포인트 낮췄습니다. 미국이 군사작전을 시작한 첫날 한국 배가 폭발했지만 한국은 그 압박에 굴복하는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미국은 협상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게 우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한국 하나 때문에 세상이 움직이지는 않겠죠. 하지만 분명한 건 압박을 받은 한국이 제가 예상한 방향으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눈을 떴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구름 위로 동이 트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동쪽으로 날고 있어서 해가 앞쪽에서 올라오는 게 보였어요. 처음엔 지평선이 붉게 물들더니 점점 주황빛으로 번져갔습니다. 구름들이 아래에서 천천히 색을 잇기 시작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그냥요. 워싱턴 DC 덜레스 공항에 도착한 건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사무실로 바로 갔어요. 짐을 풀 시간이 없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커피 냄새가 났어요. 동료 하나가 일찍 나가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책상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켰어요. 파일을 열었습니다. 보고서 제목칸이 커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목을 지웠습니다. 트럼프 한국 압박, 한국의 선택지와 미국 동맹 전략에 관한 분석. 그 제목을 지우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손가락 몇 번으로 다 지워졌습니다. 화면에 빈 줄만 남았어요. 저는 한참 그 빈 줄을 봤습니다. 커서가 깜빡였어요. 창밖으로 이른 아침 포토맥 강이 보였습니다. 아직 안개가 조금 끼어 있었어요. 강 위로 새 몇 마리가 낮게 날았습니다. 새 제목을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요. 한 글자씩이었어요. 트럼프 한국 압박이 드러낸 것. 에너지 수치 너머의 한국 외교 자산에 관하여. 다 입력하고 저는 잠깐 그 제목을 읽었습니다. 맞았어요. 트럼프 한국 압박은 한국의 취약점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어요. 그 압박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가 드러났어요. 50년짜리 현장 신뢰, 중동 건설 현장, 맨손으로 파이프 잡던 그 세대가 만들어 놓은 관계들. 그걸 숫자로 환산하면 2억 7,300만 배럴이었습니다. 이건 군함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어요. 창밖 포토맥 강 위 안개가 조금씩 걷히고 있었습니다. 강물이 아침 햇살을 받아 잔잔하게 빛났어요. 물결이 아주 천천히 흘렀습니다. 멀리서 보면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가까이 가면
계속 흐르고 있는 강이에요. 한국이 그랬습니다. 밖에서 보면 멈춰 있는 것 같았어요. 검토 중, 신중, 조용. 그런데 안을 들여다보면 계속 흐르고 있었어요. 특사가 뛰었고 협상이 됐고 배가 움직였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봤습니다. 새 제목 아래 첫 문장을 입력했어요. 이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을 때 나는 결론을 먼저 갖고 있었다. 한국은 따를 것이라고.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장을 이었어요. 그 결론은 틀렸다. 이 보고서는 내가 왜 틀렸는지에 관한 기록이다. 창밖 강이 조용히 흘렀습니다. 저는 타이핑을 계속했어요.